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인원수 변동이 약간 있는데요.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14명이 감원이 돼서 26명을 모집하고요. 그 감원된 인원이 지역인재 전형이 증원이 돼서 지역인재 정원은 7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작년과 같이 수능 최저학력 등급은 사합 12등급을 맞춰야 되고요. 그 이외의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은 없습니다. 자,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1단계에서 선발한 인원들이 3배수를 선발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등급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도 40%나 반영을 하고, 뽑는 인원도 교직 적성 우수자는 전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26명 밖에 선발을 안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은 더군다나 면접 일자도 11월 24일로 같은 날 면접을 보는 교육대학교가 5군데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전주교육대학교 원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2등급이기 때문에 춘천교육대학교나 또는 진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하고 경인교육대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11등급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는 전주교육대학교를 면접도 있으면서 또 면접 자체도 재심은 면접하고 또 서류 기반 면접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면접도 공부할 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학교가 전주교육대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교육대학교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없는 학교에 비해서는 1단계 서류에 대해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감이 조금 더 서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나는 정시에 더 우수한 대학을 바라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나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좀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수능의 최저 등급 9등급을 못 맞출 수도 있고 1단계의 서울대학교에 못 붙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수능을 잘 보아서 정시로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경인교육대학교나 춘천교육대학교나 진주교육대학교처럼 면접이 없는 학교들 또는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게 되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교육대학교와 같은 학교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내가 잘 보았다 한다면 전주교육대학교 면접 보러 안 가면 되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보험으로 작용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높은 학생들이 선발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학생들도 존재하게 되겠죠. 전라북도 전주에 전주교육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당연히 쓰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가까운 교육대학교를 선호한다면 전주교육대학교를 선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다가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전라도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면접에 부담감이 없어. 면접에 어느 정도 자신 있어. 그리고 서류가 오히려 조금 부담감이 있어.
근데 수능 최저학력 등급은 맞출 수 있어 라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주교육대학교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 여러분들이 한번 다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나의 생활기록부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유리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평가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평가자는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다 평가한다. 그래서 영역별로는 지성 영역, 인성 영역, 창의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들이 다른 교육대학교에서도 다 평가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주교육대학교에서는 창의 영역 부분을 3분의 1로다가 비중을 좀 크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중이 큰 창의적 역량이 좀 많이 서류 기반, 다시 말해서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역량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전주교육대학교가 서류평가에서 유리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접평가 영역은 면접 시간은 8분 동안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이 좀 길기는 해요. 제시문을 숙지하고 답변을 한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는 한 문항 정도를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대학교의 생활기록부 면접처럼 여러 문항을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교육대학교는 제시문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한 문항 정도를 답변하기 때문에 8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물론 생활기록부 면접에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요. 작년에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1단계에서는 2.16이었지만 최종 입학자 80% 컷이 2.19였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은 2.21이었습니다. 근데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생들이 참고로만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전주교육대학교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이 까탈스럽다, 제시문 면접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출문제 분석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요. 추후에 전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영상을 제가 또 촬영을 해서 올릴 계획이니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전주교육대학교 지원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자,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